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그 사람 기일에 이렇게 비가 쏟아질 게 뭐람. 구멍난 온동화 사이로 들어온 빗물이 양말을 축축하게 적십니다. 찝찝하고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민준 씨의 제삿날이니까요. 제 양손에는 묵직한 짐이 들려있는 대신 빗물에 젖은 7살 배기 쌍둥이 한어리와 한결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자꾸만 보채는데 제 주머니에는 버스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를 맞으며 공동묘지까지 1시간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시댁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꽃뱀으로 몰아세우고 내쫓았던 그 사람, 남편의 이종사촌 형이라는 강민철. 그 인간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남편의 사망보험금부터 유산까지 싹 다 가로채고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었죠.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서에도 가보고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돈 없고 백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미싱 보조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버텼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남기고 간 이 핏덩이들, 우리 쌍둥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런데 오늘 남편 묘소 앞에 올릴 사과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시장 바닥에 떨어진 멍든 사과를 주워 씻어 들고 가는 제 꼴을 보니 헉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민준 씨, 보고 있어? 나 지금 꼴이 이게 뭐야? 당신 아들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여서 제사상에 썩은 사과 올리러 가는 내 마음을 당신은 알기나 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아이들 앞이라 꾹 참아봅니다. 에이, 제 손 붙으려니 날씨까지 지랄이네. 김 기사, 차 여기다 세워. 더 올라가면 내 구두에 진흙 묻어. 아니, 다들 뭐 하는 거야? 회장인 내가 내렸다는데 우산 안 받치고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쳇. 내가 이래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어. 10년 만에 귀국했으면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로 무덤 하나 보러 오는데도 이리 눈치를 봐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민준아, 이 애비가 왔다. 미국 땅에서 빌어먹을 사업한다고 너 가는 길도 못 지킨 못난 애비가 10년 만에야 왔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피를 토하며 살았는지 아냐? 네 놈 잡아먹은 그 며느리년이랑 네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 그년 생각만 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린다. 강민철 그 녀석 말로는 그 독사 같은 년이 네 보상금 챙겨서 딴 놈이랑 야반도 주었다며? 아이고, 그래서 내가 눈을 못 감지.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으면 했지. 그냥 족속들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줄 거다. 근데 저게 뭐야? 김 기사, 저게 내 아들 묘수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들 뭐야? 비켜봐,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아니, 이것들이 어디 남의 귀한 묘수 앞에서 장난질이야.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추더니 웬 노신사 한 분이 수행원들의 우산을 받으며 걸어옵니다. 딱 봐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들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잠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노신사가 우리 한어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꼬맹이 녀석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흙탕물 묻은 발로 비석을 밟고 있어? 당장 안 비켜! 요즘 애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부모가 없냐?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남의 귀한 아들 제사상을 더럽히고 있어. 저리 안 꺼져! 썩은 사과 또 뭐야? 아이고, 더러워라. 야, 김기사, 당장 이거 안 치우고 뭐해?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갔잖아. 내 아들 굶어 죽은 귀신 될 일 있어? 당장 저 썩은 거 내다 버려! 으엉, 할아버지 미워요.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줄 거란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온 건데 왜 버려요? 아저씨 저리 가요. 우리 아빠 사과 뺏어가지 마세요. 으앙. 뭐? 아빠? 이 녀석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여기 묻힌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아빠라고 불러. 여기는 내 아들 김민준이 누워있는 곳이야. 너 같은 꼬질꼬질한 놈이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뭐? 엄마가 골라와? 야, 이 녀석아, 네 눈에 네 썩어서 문드러진 사과가 제일 맛있는 걸로 보이냐? 네 부모가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이길래 애한테 이런 쓰레기를 들려서 남의 무덤에 보내?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구나. 썩 꺼지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불러서 다 유치장에 쳐 넣어버릴 거야.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허겁지겁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한오리가 와들와들 떨고 있습니다. 눈앞에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아이를 칠 기세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고 노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상대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여 목소리가 떨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이가 철이 없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치우고 가겠습니다. 한월아, 얼른 일어나. 죄송하다고 해. 어서! 하, 이제야 보호자가 나타나셨구만. 아주머니,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오. 남의 묘소에 와서 그것도 제삿날에 재수없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리고 저 썩은 사과 당장 치워. 내 아들 무덤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신들 뭐여? 거지요? 밥 굶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저희가 남루해 보여도 그렇지 아이 앞에서 거지라니요. 그리고 이 사과 썩은 거 아닙니다. 저희 형편에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묘소라니요. 여기는 제 남편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뭔데 10년 만에 찾아온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쫄쫄 굶어가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뭐라고? 남편? 아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무덤 주인이 네 아빠라고? 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야, 너 혹시 이름이 한서윤이냐? 제 이름을 어떻게... 그렇습니다만 누구신데 초면에 반말이세요? 어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네가 한서윤이라고? 내 아들 잡아먹고 보험금 타서 도망갔다는 그 독사 같은 며느리가 너라고? 그런데 꼴이 이게 뭐야? 넌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 거지 꼴은 다 뭐야? 그리고 이 애들도 또 뭐고? 강민철 그놈 말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야, 너 똑바로 말해. 이 애들 누구 애들이야? 내 아들 민준이 핏줄 맞아? 아니면 딴 놈이랑 나와서 데리고 온 뻐꾸기 새끼들이야? 똑바로 말 못해? 이 할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드셨나?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보험금을 타서 도망가다니요. 10원 한 장 못 받고 쫓겨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억장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뻐꾸기 새끼라니요. 이 아이들 민준 씨 아이들 맞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 출생을 의심해. 당장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날 겁니다. 뭐? 10원 한 장 못 받아? 쫓겨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민철이가 분명히 네가 전 재산 다 챙겨서 위자료까지 뜯어내고 나갔다고. 내가 미국에서 붙여준 합의금만 해도 수십억인데 그걸 다 네가 가져갔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너는 왜 이 꼴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거야? 잠깐, 내 눈 좀 보자. 가까이 와봐. 세상에, 눈매가 내 아들 민준이랑 똑같잖아. 이 아이들 쌍둥이라고? 할아버지 무서워요. 엄마 그냥 가요. 아빠한테 인사는 나중에 해요. 할아버지가 막 소리 질러요. 사과도 버리라고 하고 아빠가 배고프다고 할 겐데. 아빠가 배고프다고? 세상에, 맙소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손주들한테, 내 아들의 핏줄들한테 쓰레기라고, 썩 꺼지라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야, 김기사, 당장 차 대기시켜. 아니지, 내가 지금 차 탈 때가 아니야. 아가, 이름이 뭐냐? 한월이라고 했냐? 이 못난 할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눈이 삐었지. 어떻게 지 새끼도 못 알아보고. 할아버지라니요? 그럼 혹시 당신이 미국에 계신다는 시아버님? 그래, 내가 너희 시애비다. 김판석이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 빗속에서 얼마나 추웠냐. 내가 늦었다. 너무 늦었어. 일단 타라. 아니, 내 옷이라도 벗어주마. 김기사, 당장 내 재킷 벗어서 애들 덮어줘. 그리고 당장 강민철 그 녀석 호출해. 네, 오늘 그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놓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감히 날 속여? 내 손주들을 이 꼴로 만들어?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아니 꿈에서조차 원망했던 시아버님이 제 눈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강민철이 우리를 속였다니요? 시아버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댐 터지듯 터져나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에서의 그 기막힌 재회가 있고 난 뒤 아버님, 아니 김판석 회장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를 그 으리으리한 차에 태워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회장님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당장 너희를 데려가면 그 간사한 놈이 눈치를 채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 거다. 내가 10년 동안 속은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그놈 목을 비틀어도 시원찮지만 나는 그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고요. 강민철 그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추악한 바닥을 직접 확인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곰팡이내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지 곳곳에 피어난 검은 곰팡이가 마치 제 인생 같아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쌍둥이들은 아까 묘지에서 할아버지가 쥐어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꼬질꼬질한 얼굴을 닦아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강민철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짓밟고 시아버님의 눈과 귀를 막아온 세월이요. 과연 회장님이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믿어주실까요? 혹시라도 강민철이 또 뱀 혀 같은 말로 회장님을 구워 삶으면 우리는 또다시 버려지는 게 아닐까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만 지금은 회장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만. 평생 비단입을 덮고 자던 내가 이 나이에 박스더미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잠복 근무를 설 줄이야. 내 꼴을 좀 보게. 다 낡아빠진 등산복에 챙이 넓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있으니 영락없는 폐지 줍는 노인네 아닌가. 김 기사놈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리던 게 생각나는군. 하지만 나는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강민철, 내 죽은 여동생의 하나뿐인 아들이라 내 자식처럼 거뒀던 그놈이 정말 내 며느리와 손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는지 말이다. 저기 며느리가 사는 집 꼬라지 좀 봐라. 저게 집이야 짐승 우리야.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저런 판잣집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피가 새서 천장에 얼룩진 자국이며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꼴이라니. 내가 미국에서 민철이 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매달 5천만 원이다. 10년이면 60억이야. 그 돈을 다 처먹고 애들을 저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아 두었다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들어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색 차, 저건 내가 작년에 민철이 놈 생일 선물로 사준 마이바흐 아닌가. 차 문이 열리고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강민철이 거만하게 내립니다. 구두에 흙이 묻을까봐 인상을 팍 쓰면서 수행원이 깔아주는 카펫을 밟고 며느리 집 쪽으로 걸어가는군요. 그래, 잘 왔다. 네 놈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아비가 특등석에서 지켜봐 주마. 야, 한서연,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 내가 오늘 시찰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하여간 없는 것들은 게을러 빠져서 문제라니까. 야, 문 안 열어? 확 뜯어버리기 전에 튀어나와! 쾅쾅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담뱃 냄새와 함께 강민철의 비릿한 웃음이 훅 끼쳐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유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던 그 악마 같은 얼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최대한 담담한 척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입금 안 됐던데요? 아이들 병원비가 밀려서 독촉잔이 날아오고 있어요. 약속하신 날짜가 이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생활비?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맡겨놨냐? 내가 네 남편이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니들 뒷짓다거리를 해야 돼? 그리고 너 며칠 전에 공동묘지 갔다 왔다며? 가서 뭐 했냐? 귀신 붙어서 로또 번호라도 받아왔어? 남편 기일이라 다녀왔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생활비라니요. 이건 민준 씨가 남긴 유산에서 아이들 몫으로 주기로 법적으로. 아니, 당신이 약속한 거잖아요. 민준 씨 사망보험금 10억, 당신이 사업자금으로 잠깐 쓴다고 가져가 놓고는 10년째 이자 한 푼 안 주면서 겨우 월세 낼 돈 주는 것도 이렇게 생색을 내야 해요? 야, 이 년이 돌았나?
목소리 안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듣게 광고하냐? 짝! 순식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제 뺨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집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바닥에 손바닥이 쓸려 따가웠지만 아픔보다 더 큰 모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인간에게 맞고 욕먹고 짓밟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기 골목구석 폐지더미 뒤에 숨지고 계실 아버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저는 터진 입술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강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때렸어요? 그래요, 더 때려봐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조카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려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에요? 눈깔 안 깔아? 이게 진짜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야, 잘 들어.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 곧 귀국하신다. 괜히 쥐새끼처럼 알짱거리지 말고 이번 달 안으로 방 빼서 지방으로 꺼져.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혹시라도 회장님 만나서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그 노인네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네가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미 작업 다 쳐놨으니까 네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미친년 헛소리 취급받을 것 알겠어? 였다. 이거 먹고 떨어져. 강민철이 품에서 5만 원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제 얼굴에 흩뿌립니다. 돈이 허공에 흩어널려 더러운 흙탕물 위로 떨어집니다. 마치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침을 칙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흐득, 흐드드드드. 내 이빨이 다 갈려나갈 것 같구나. 저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내 조카 민철이가 세상 법 없이도 살 착한 놈이라던 그놈이 내 며느리와 손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는지 말이다. 저기 며느리가 사는 집 꼬라지 좀 봐라. 저게 집이야 짐승 우리야.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저런 판잣집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피가 새서 천장에 얼룩진 자국이며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꼴이라니. 내가 미국에서 민철이 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매달 5천만 원이다. 10년이면 60억이야. 그 돈을 다 처먹고 애들을 저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처박아 두었다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들어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색 차, 저건 내가 작년에 민철이 놈 생일 선물로 사준 마이바흐 아닌가. 차 문이 열리고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강민철이 거만하게 내립니다. 구두에 흙이 묻을까봐 인상을 팍 쓰면서 수행원이 깔아주는 카펫을 밟고 며느리 집 쪽으로 걸어가는군요. 그래, 잘 왔다. 네 놈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야비가 특등석에서 지켜봐 주마. 야, 한서연!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 하여간 없는 것들은 게을러 빠져서 문제라니까. 야, 문 안 열어! 확 뜯어버리기 전에 튀어나와! 쾅쾅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담뱃 냄새와 함께 강민철의 비릿한 웃음이 훅 끼쳐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거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유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던 그 악마 같은 얼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최대한 담담한 척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입금 안 됐던데요? 아이들 병원비가 밀려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어요. 약속하신 날짜가 이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생활비?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맡겨놨냐? 어? 내가 네 남편이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니들 뒷짓다거리를 해야 돼? 그리고 너 며칠 전에 공동묘지 갔다 왔다며? 가서 뭐 했냐? 귀신 붙어서 로또 번호라도 받아왔어? 남편 기일이라 다녀왔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생활비라니요. 이건 민준 씨가 남긴 유산에서 아이들 몫으로 주기로 법적으로, 아니, 당신이 약속한 거잖아요. 민준 씨 사망보험금 10억, 당신이 사업자금으로 잠깐 쓴다고 가져가 놓고는 10년째 이자 한 푼 안 주면서 겨우 월세 낼 돈 주는 것도 이렇게 생색을 내야 해요? 야, 이 년이 돌았나? 목소리 안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듣게 광고하냐? 짝! 순식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제 뺨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집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바닥에 손바닥이 쓸려 따가웠지만 아픔보다 더 큰 모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인간에게 맞고 욕먹고 짓밟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기 골목구석 폐지더미 뒤 숨지고 계실 신은 저에게 희망이라는 고문을 즐기시는 게 분명합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데려가겠다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던 그 순간 아버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1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의 충격이 노구의 심장에는 너무나 컸던 탓이겠지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아버님을 싣고 떠나버린 후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아이들은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김 기사님은 회장님을 모셔야 한다며 급히 떠났고 연락처조차 교환하지 못한 저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손잡고 온다고 했던가요? 아버님이 실려간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아이 한결이가 갑자기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식어가는 아이의 체온이 저를 공포의 밑바닥으로 밀어넣습니다. 응급실 복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심장 판박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쇼크가 와서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수술이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 심장이라도 떼어가세요. 제발 우리 한결이 좀 살려주세요. 네? 진정하세요, 어머니. 수술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수술방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고난도 수술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포함해서 일단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은 먼저 수납하셔야 수술 진행 가능합니다. 원무과 가서 수납하고 오세요. 3천만 원이요? 선희님,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당장은 없는데 일단 수술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갚을게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요.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요. 아이가 죽어가잖아요. 이보세요, 보호자분.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도 병원 규정이 있어요. 수납 확인 안 되면 수술 스케줄 못 잡습니다. 정 힘드시면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저도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간호사, 다음 환자 들여보내요. 의사의 매몰찬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천만 원. 부자들에게는 하룻밤 술값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이의 목숨값입니다. 아까 아버님이 쥐어주신 10만 원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악마보다 더 끔찍한 그 사람, 강민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빠 목숨값을 가로채간 그 도둑놈. 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디가 아닙니다. 저는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강민철의 회사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철 나오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결국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올라간 강민철의 사무실은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양주를 홀짝이며 마치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한서윤, 너 진짜 질기다. 어제 내가 분명히 지방으로 꺼지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냐?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려? 회장님 귀국 파티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피 묻은 꼴을 하고 와서 지랄이야. 경비들 뭐해? 이거 안 끌어내고? 강민철, 아니 아주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한결이가 죽어가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3천만 원이요.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민준 씨 보험금 가져가셨잖아요. 그거 다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냥 아이 목숨값만이라도 좀 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야, 민준이 보험금은 내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했지 너한테 준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뭐? 애가 죽어? 야, 잘 됐네. 솔직히 말해서 그 애 병원비 대가며 살려놔도 평생 골골댈 거 아니야.
차라리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이득 아니냐? 너 아직 젊잖아. 애 딸린 혹 대버리고 새 시집 가야지. 안 그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짐승도 제 새끼가 아프면 우는데 조카가 죽어가는데 잘 됐다고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 화를 내면 한결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강민철의 구두 끝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보다 제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주버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제 신장을 팔라면 팔고 눈을 뽑으라면 뽑을게요. 평생 아주버님 집 개처럼 살라면 살게요. 제발 우리 아들 수술만 시켜주세요. 호호, 뭐든지 다 한다. 신장, 눈. 그거 나쁘지 않은 제안이네. 마침 내가 요즘 뒤봐주는 형님들 중에 장기 기증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 그래, 좋다. 내 마음이 약해서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공짜는 없는 거 알지? 네, 뭐든지 말은 하세요. 지금 당장 사인할게요. 여기 이 서류, 신체 포기각서랑 친권 포기각서야. 3천만 원 빌려주는 대신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네 신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내가 갖는다. 콩팥이든 각막이든 내가 알아서 적출해서 팔아도 법적으로 딴지 걸지 않겠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만약 네가 도망가거나 딴 마음 품으면 그 즉시 애들 친권은 나한테 넘어오고 나는 애들 고아원에 팔아넘길 거야. 어때? 콜? 신체 포기각서? 그 끔찍한 단어가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지만 저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지금 수술을 안 하면 한결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 몸뚱이 하나 희생해서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게 대수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집니다. 사인할게요. 대신 지금 당장 병원에 입금해주세요. 1분 1초가 급해요. 킥킥! 그래야지. 아유, 착해라.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자, 여기 지장 찍어. 꾹. 옳지. 야, 비서실.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비 입금해줘. 그리고 원장한테 전화해서 제일 싼 병실로 잡으라고 해. 돈 아까우니까. 자, 이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명심해.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3천만 원에 이자 500 붙여서 3,500 못 가져오면 그땐 네 두 눈깔이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줄 알아. 각서에 찍힌 붉은 지장이 제 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넣는 강민철을 뒤로 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치심과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한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 살리려고 엄마 몸을 팔았어. 그래도 너만 살면 돼. 너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장기 없는 껍데기가 되어도 좋아.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강민철, 이 악마 같은 놈.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네 놈이 파멸하는 꼴은 꼭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님은 무사하실까요? 혹시 깨어나셨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건 아닐까요? 두려움이 없습해옵니다. 보호자분 오셨네요. 다행히 입금 확인됐습니다. 방금 수술실 들어갔어요. 늦지 않게 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밖에서 대기하세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신이 계신다면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 악마에게 천벌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제발 아버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김 실장, 저리했어? 그 여자 지금 병원에 처박혀 있어. 각서 받았으니까 꼼짝 못할 거야. 뭐? 삼촌? 늙은이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며. 깨어나도 오락가락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혹시 모르니까 병원 쪽에 사람 심어놔. 늙은이 깨어나면 바로 보고하고 헛소리 못하게 약이라도 좀 더 쓰라고 해. 이번에야말로 회사 통째로 삼킬 기회니까 실수하지 마. 알았어? 끊어. 크크크. 한서윤, 네 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 한번 지옥 끝까지 떨어져 봐라.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산소 호흡기 때문에 답답하시죠? 천천히 호흡하세요.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그 빗속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의료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심장 박동은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지시자마자 지시하셨던 일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또 혈압 오르실까봐 걱정입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강민철 사장이 회장님 병실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며느님 한서윤 씨 머리입니다. 어제 둘째 한결이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강민철을 찾아갔더군요. 그런데 그 천하의 몹쓸 놈이 수술비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맙소사 입에 담기도 끔찍합니다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님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각서에 지장을 찍으셨고요. 그래, 김 비서, 그게 정말이냐? 내 며느리가 내 손주를 살리려고 제 몸뚱이를 팔았단 말이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10년 동안 후이우식하며 떵떵거릴 때 내 새끼들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당장 그놈을 잡아와. 내 손으로 그놈 가죽을 벗겨 죽여도 시원찮아. 아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해. 지금 내가 여기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놈은 쾌재를 부르며 내 재산을 꿀꺽하고 며느리는 장기 없는 시체가 될 거다. 김 비서,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지금부터 나는 치매 노인이다. 오락가락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힘없는 늙은이야. 강민철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속아 넘어가는 척할 거다. 그래야 그놈이 방심하고 지 발로 지옥불 구덩이로 걸어 들어올 테니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군. 그놈이 왔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어서 내 눈물을 닦아. 그리고 너도 연기해. 아이고, 삼촌,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귀국하시자마자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밥숟가락도 던져버리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다던데 좀 괜찮으십니까? 아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제가 모셔야 하는데 불효막심한 조카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삼촌,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삼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민준이 형님의 아이들, 삼촌의 친손주들입니다. 얘들아, 들어와라.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누구냐? 민철이냐? 그래, 내 조카 민철이가 왔구나. 그런데 손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놈 자식들이 살아있단 말이냐? 며느리년이 데리고 도망갔다던 그 아이들 말이야? 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어디 좀 보자.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네, 삼촌. 그 독한 며느리가 애들 버리고 도망간 거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고아원에서 굶고 있는 애들을 제가 걷어서 그동안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삼촌 충격받으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자, 인사해라. 너희 할아버지시다. 재산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잘 보여야 해. 알았지? 오, 그래. 내 새끼들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때깔도 곱구나. 아주 잘 먹고 잘 커서 포동포동하네. 옷도 아주 비싼 걸 입었어. 구찌에 버버리에. 하하, 내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때 입던 거랑 똑같구나. 그래, 너희가 내 핏줄이 맞구나. 손도 아주 보드랍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손이야. 그렇지? 이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놈아. 네 놈이 데려온 이 아이들 어디서 급하게 섭외한 아역 배우들이냐. 눈동자가 아주 연기를 잘하는구나. 하지만 어쩌냐. 나는 이미 내 진짜 핏줄들을 보았다. 비를 맞으며 썩은 사과를 들고 서 있던 손등이 다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 가련한 아이들을 내 눈으로 보았단 말이다. 이 뽀얗고 기름진 아이들이 내 손주라고? 내 아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겠구나. 강민철, 네 놈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고아원에서 굶고 있던 걸 거뒀다고? 며느리가 도망을 갔다고? 네 놈 폈다국을 뽑아버리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캐캐캐. 늙은이가 완전히 맛이 갔네. 역시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해. 밖에서 주워온 애들한테 명품 좀 입혀놨더니 자기 핏줄이라고 질질 짜기는. 이대로 유전자 검사 서류만 내가 조작해놓은 걸로 바꿔치기 하면 게임 끝이다. 이제 저 노인네 재산은 몽땅 내거나 다름없어. 한서윤 그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처리해버리면 되고. 아, 내 연기력 진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감이라니까. 민철아,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를 의심했구나.
내 며느리라는 년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내 손주들을 이렇게 황태자처럼 키워놨다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김비서, 당장 변호사 불러라.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건강도 회복 안 되셨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자 확인 절차도 아직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하시는 게 시끄럽다. 내 눈이 증거고 내 피가 증거야. 딱 보면 몰라? 내 아들 민준이랑 붕어빵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당장 내일 강민철 사장 취임식 때 내 새 유언장을 공표할 거다. 내 전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일체를 여기 있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 관리권과 경영권은 우리 조카 강민철에게 일임한다. 민철아, 내 결정이 어떠냐? 마음에 드냐? 회장님? 아니, 삼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삼촌의 그 깊으신 뜻 제가 뼈에 새기겠습니다. 역시 우리 삼촌은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 대박이다. 잭팟이 터졌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인 제대로 들었구나. 내일 취임식만 끝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 서열 1등 안에 드는 거부가 되는 거야. 아,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려라. 입꼬리가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야. 민철아,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를 의심했구나. 내 며느리라는 년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내 손주들을 이렇게 황태자처럼 키워놨다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김비서, 당장 변호사 불러라.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건강도 회복 안 되셨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자 확인 절차도 아직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하시는 게 시끄럽다. 내 눈이 증거고 내 피가 증거야. 딱 보면 몰라? 내 아들 민준이랑 붕어빵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당장 내일 강민철 사장 취임식 때 내 새 유언장을 공표할 거다. 내 전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일체를 여기 있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 관리권과 경영권은 우리 조카 강민철에게 일임한다. 민철아, 내 결정이 어떠냐? 마음에 드냐? 회장님? 아니, 삼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삼촌의 그 깊으신 뜻 제가 뼈에 새기겠습니다. 역시 우리 삼촌은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 대박이다. 잭팟이 터졌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인 제대로 들었구나. 내일 취임식만 끝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 서열 1등 안에 드는 거부가 되는 거야. 아,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려라. 입꼬리가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야. 민철아,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를 의심했구나. 내 며느리라는 년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내 손주들을 이렇게 황태자처럼 키워놨다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김비서, 당장 변호사 불러라.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건강도 회복 안 되셨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자 확인 절차도 아직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하시는 게 시끄럽다. 내 눈이 증거고 내 피가 증거야. 딱 보면 몰라? 내 아들 민준이랑 붕어빵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당장 내일 강민철 사장 취임식 때 내 새 유언장을 공표할 거다. 내 전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일체를 여기 있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 관리권과 경영권은 우리 조카 강민철에게 일임한다. 민철아, 내 결정이 어떠냐? 마음에 드냐? 회장님? 아니, 삼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삼촌의 그 깊으신 뜻 제가 뼈에 새기겠습니다. 역시 우리 삼촌은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 대박이다. 잭팟이 터졌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인 제대로 들었구나. 내일 취임식만 끝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 서열 1등 안에 드는 거부가 되는 거야. 아,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려라. 입꼬리가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야. 민철아,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를 의심했구나. 내 며느리라는 년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내 손주들을 이렇게 황태자처럼 키워놨다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김비서, 당장 변호사 불러라.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건강도 회복 안 되셨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자 확인 절차도 아직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하시는 게 시끄럽다. 내 눈이 증거고 내 피가 증거야.
딱 보면 몰라? 내 아들 민준이랑 붕어빵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당장 내일 강민철 사장 취임식 때 내 새 유언장을 공표할 거다. 내 전 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일체를 여기 있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 관리권과 경영권은 우리 조카 강민철에게 일임한다. 민철아, 내 결정이 어떠냐? 마음에 드냐? 회장님, 아니 삼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삼촌의 그 깊으신 뜻 제가 뼈에 새기겠습니다. 역시 우리 삼촌은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 대박이다. 잭팟이 터졌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제대로 들었구나. 내일 취임식만 끝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부가 되는 거야. 아,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입꼬리가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네. 그래. 좋아해주니 나도 기쁘구나. 내일 취임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르자. 기자들도 다 부르고 정재계 인사들 싹 다 초대해. 내 화려한 귀국과 네 회장 취임, 그리고 잃어버린 손주를 찾은 경사까지 겹쳤으니 잔치를 벌여야지. 내일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게다. 민철아, 너는 이제 가서 취임식 준비해라. 나는 애들 좀 더 보고 싶으니까 애들은 두고 가고. 예, 물론이죠. 얘들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재롱도 좀 부리고 그래라. 삼촌, 그럼 저는 내일 역사적인 날을 위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아, 진짜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 랄랄라.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흉악한 놈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신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만약 내일 식장에서 놈이 술을 쓰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짜 아이들은 어쩌시려고요? 김비서, 민 잠가라. 그리고 저 가짜놈들 당장 밖으로 내보내고 경호원 붙여서 감시해. 어디로 새지 못하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김비서, 준비는 다 됐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강민철 횡명장부, 그리고 10년 전 내 아들 차 브레이크 고장낸 정비소 직원 녹취록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과 진짜 손주분들이 계신 병원에도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한결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며느님께는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게 회장님 계획대로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일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강민철 그놈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야. 내가 그놈한테 줄 유산은 돈다발이 아니라 은팔찌가 될 테니까. 내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네 원수, 그리고 네 처자식의 눈물, 이 예비가 다 갚아주마. 내일 취임식장은 강민철의 장례식장이 될 거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아이들 병원비를 걱정하던 제가 지금은 아버님이 보내주신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든든한 아버님이 계시고 병실에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인 우리 한결이와 한월이가 있으니까요. 연단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 강민철이 턱시도를 빼입고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 가증스러운 미소,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거다. 강민철, 똑똑히 봐라. 네가 짓밟았던 벌레가 어떻게 독사가 되어 너를 무는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무대 뒤편 커튼 뒤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님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회장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기쁜 일이 두 가지나 겹친 날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신 저의 삼촌 김판석 명예회장님께서 저에게 모든 경영권을 승계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잃어버렸던 삼촌의 손주들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삼촌, 아니 회장님, 무대로 올라오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나한테 왕관을 씌워주는구나. 어서 올라오세요. 그리고 마이크 잡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재산과 회사를 조카 강민철에게 물려준다. 자, 여기 도장 찍힌 유언장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래 민철아, 오늘 참 날씨가 좋구나.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니 내 마음이 참 착잡하구나. 아니, 아주 통쾌하구나. 네?
착잡하다니요? 통쾌라니요? 회장님, 마이크 잡고 대본대로 하셔야죠. 노망 나셨어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빨리 발표하세요. 저기, 제 가짜. 아니, 손주들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조카 강민철 사장이 오늘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례를 준비했습니다. 민철아, 네가 아까 그랬지? 오늘은 기쁜 일이 겹친 날이라고. 틀렸다.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이 천하의 폐류나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디서 감히 내 핏줄을 흉내내는 가짜들을 데려다가 나를 속여? 네 눈에는 내가 늙고 병든 노인네로만 보였냐? 뭐야?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야, 경호원 어디 갔어?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려. 방송 끄라고 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멈춰라. 누구라도 내 몸에 손끝 하나 대면 그 자리에서 해고다. 민철아, 당황하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가 내 며느리한테 받아낸 각서, 그리고 네 놈이 10년 동안 내 아들 보험금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 장부, 여기 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주마. 자, 봐라. 저게 바로 너 강민철의 추악한 민낯이다. 내 며느리가 아이 수술비 구하러 갔을 때 네 놈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지. 며느리 장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려 했던 놈이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를 해. 네 놈은 인간도 아니야.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10년 전에 도망간 꼭뱀이 다시 나타나서 회장님을 홀린 거라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바로 당신이지, 강민철. 너 강민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병원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잖아. 경비들 뭐해? 저 거지 같은 년 안 끌어내고. 거지? 그래, 나 거지로 살았어. 네가 내 남편 죽이고 내 재산 다 뺏어가서 나 거지로 살았어.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강민철, 당신이 10년 전 내 남편 차 브레이크 고장 낸 거, 그 정비소 직원이 증거 다 가지고 있더라. 아버님이 다 찾으셨어. 살인교사, 횡령, 사기, 아동학대, 장기매매 미수. 당신 죄명 나열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라. 그리고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 당신이 데려온 아이들은 불일치. 병원에 있는 내 아이들은 99.9% 치자 일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뭐라고? 살인 교사? 정비소 직원? 그럴 리가 없어. 그 새끼는 내가 돈 주고 외국에 보냈는데.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보라고. 증거? 네 뒤를 봐라. 경찰들이 와 있다. 네 놈이 매수한 정비소 직원이 어제 귀국해서 자수했어. 네 녹취록까지 다 넘겼다더라. 강민철, 넌 끝났어. 내 재산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너에게 줄 건 콩밥뿐이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으아, 이거 놓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강민철이야. 내가 이 그룹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삼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서윤아, 재수씨, 우리 가족이잖아. 나 좀 살려줘. 경찰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가는 강민철의 뒷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식장 안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조소만이 그를 배웅할 뿐입니다. 강민철이 사라진 무대 위 정적이 감돌자 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가, 서윤아,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라. 내가 눈이 멀어 너와 손주들을 지옥에 방치했구나. 내 죄가 크다. 죽어서 아들놈 얼굴을 어찌 볼꼬. 내 전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내 여생 너와 아이들을 위해 속죄하며 삶아.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됐어요. 우리 한결이, 한월이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해요. 아이들한테 가요.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가자. 내 강아지들 보러 가자.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주마. 김비서, 차 대기시켜.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 모시고 병원으로 간다.
아니, 집으로 간다. 우리 진짜 집으로. 아버님의 손을 잡고 박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입니다. 10년의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햇살만이 비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지금 웃고 있겠지요? 여보, 이제 걱정 마. 당신 아버지랑 당신 아들들 내가 잘 지킬게.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님, 같이 가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우리 가족. 비록 10년이라는 세월은 아프게 흘러갔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가슴에 새기며 저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